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챌린지의 류승입니다. 오늘은 제11회 압구정 여류 최강전 결승전 보내드릴 텐데요. 김대용 6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내드릴 압구정 여류 최강전은 이 많은 아마추어 여성 기사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애정하는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선수 친화적인 대회로도 유명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구정 기원은 정말 아마추어 기사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곳이에요. 특히 아마 여류 기사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면서 아주 여류 기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대회일까요? 대회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여류 최강전은 강남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지난 9월 29일 진행이 됐고요. 상금 규모가 전국대회 못지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마야 기사라면 꼭 한번 우승하고 싶은 그런 기전이에요. 자, 제한 시간은 20분이 주어지고요.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대회 결승전에는 이 연구생 출신의 두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고미소 선수와 박소율 선수인데요. 김대용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잘 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고미소 선수와 박소율 선수 전부 다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도유망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어떤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현재 고미소 선수는 연구생 랭킹 3위고요. 네. 박소율 선수는 연구생 랭킹 4위인데 랭킹에서만 봐도 정말 그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죠. 그런 만큼 이번 대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미소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대회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지난 9월 29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국기원에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연구생부터 내셔널리거 그리고 전통의 아마추어 강자들까지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예슬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제 자신이 바둑을 좋아하는 거, 좋아서 하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 압구정 기원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바둑을 두면서 바둑기가 참 열악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압구정 리그, 여자 리그, 그 다음에 주니어 리그 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내가 조금 후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바둑을 두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많이 행복했어요. 특히 바둑을 두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60대, 10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프렌드 할 수 있다는 게 바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바둑을 좋아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바둑계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후원하는 취지를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 네. 자, 주식회사 WH솔루션 한운용 대표의 인터뷰였고요. 자, 이번 대회 결승전 고미소 선수가 이름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연구생 랭킹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요. 네, 고미소 선수는 작년 입단대회 본선 8강까지 진출하면서 강력한 입단 후보의 모습을 보인 숨겨진 강호예요. 네, 박소율 선수도 최근 또 떠오르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자, 네. 제한 시간은 20분이 주어지고요.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연구생 랭킹 3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대국을 할 기회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장은 다르지만 연구생 리그에서 자주 만나는 편이고요. 현재까지의 전적은 고미소 선수가 5승 2패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만 박소율 선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앞으로는 정말 팽팽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고미소 선수는 항상 랭킹 상위권을 지켜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박소율 선수는 최근 실력이 일취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의 입상 경력을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경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박소율 선수가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생명배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요. 근데 하나생명배 고급부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보통 하나생명부가 이렇게 국수부, 유단자부, 그 다음이 고급부인데
6학년의 나이에 고급부에서 우승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뭐 프로한테 한 5점, 6점 이상의 치수였다는 거거든요. 약 3년 사이에 5점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박소율 선수의 이 평소의 기풍은 어떨까요? 박소율 선수의 기풍을 그 결승전 상대인 고미소 선수가 평가했어요. 고미소 선수가 평가하길 소율이는 승부호흡이 굉장히 센 편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미소 선수가 자신의 바둑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고미소 선수는 정말 제가 잘 아는 선수예요. 제 제자이기도 한데 고미소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은 침착함이고요. 그 침착함을 바탕으로 후반으로 이끌어서 그 잔잔한 바둑, 미세한 바둑으로 이끄는 능력이 고미소 선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미소 선수는 좀 장기전에 탁월한 스타일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 바둑도 고미소 선수가 후반으로만 잘 이끈다면 박소율 선수에게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박소율 선수는 중반 이후에 전투에서 좀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미소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정말 이 전통의 강자들을 많이 꺾고 올라왔습니다. 김지은, 조경진, 송혜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반면 이 박소율 선수는 또 최근 잘 나가는 선수들을 많이 꺾었네요. 이 한지원 선수 요즘 잘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최현지, 김희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다 이제 뭐 박소율 선수가 2004년생 중학생 선수, 고미소 선수가 2002년생 고등학생 선수인데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 선수들이 그 왕 언니들을 상대로 네, 전혀 주눅들지 않는 내용과 결과를 보여줬네요. 자, 초반 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예요. 네, 걸쳐갈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정말 금기시되었던 수죠. 이렇게 돌을 세워두는 건, 자, 이렇게 돌을 세워주게 되면 벌렸을 때 흙의 간격이 2립 3전,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바둑을 배우던 시기에 이렇게 붙였다. 정말 선생님한테 혼꾸녕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실리에 민감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곳을 붙이지 않는다면 흙이 거꾸로 이 자리를 이렇게 붙여서 젖혀가는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붙여가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김대웅 육단은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 좀 추천을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지양하기를 바라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는 수를 좋아해요.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연구생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것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활용하고 본인이 뭐 그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바둑을 둘 수 있지만 그 이하 뭐 프로들한테 뭐 3점 이상 놓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수법을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 고미소 선수 붙여갔다는 건 또 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겠죠. 압구정 여류 최강전을 후원하는 한윤용 대표의 저희가 인터뷰도 만나봤는데요. 여류 최강전이 1년에 2번 진행이 되거든요. 이 대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또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바둑계에서는 고마운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같이 기전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뭐 크던 작던 이렇게 바둑대회를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글쎄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유승희 네, 캐스터께서도 정말 아마 강자시잖아요. 네, 제가 그 각종 여류 대회에서 뭐 우승 혹은 준우승하는 모습을 많이 본 바 있어요. 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도 뭐 대회에 또 참가를 하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 한은용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했거든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은 대회를 또 후원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한은용 대표가 이야기하시기를 후원을 하는 것에 좀 재미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바둑을 즐겁게 두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해요. 뭐 그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특히 올해 한국 여자 바둑이 세계대 무대에서 정말 뜨겁잖아요. 네. 뭐 프로무대에서 최정 선수를 필두로 특히 그 어린 유망주 뭐 김은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고 앞으로 세계 바둑계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후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고미소 선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와중에 사실 이수는 정말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수예요. 지금 벌써 좀 수순이 좀 진행이 되어서 좀 그렇지만 이수의 의미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걸 두었을 때 만약에 흙이 이곳을 위로 막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이 교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게 되면 백의 의도는 뭐냐? 이것만 교환을 하고 백이 이렇게 자 붙여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래쪽에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 붙여서 늘어두는 수는 정말 그 애기가 분들께서도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곳을 두지 않고 흙한테 이 자리를 이렇게 침투를 당하는 거와 비교를 한다면 뭐 실리로도 엄청나게 크고 무엇보다 백이 다시 곤마가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이렇게 붙여가는 수. 이 자리는 정말 탐나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그냥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둔다면 자, 실전과 같이 당연히 이쪽을 막아요. 그랬을 때는 타개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흙을 두텁게 해주기 전에 먼저 이곳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요. 흙이 중앙으로 받는다면 지금처럼 밑으로 붙여가고요. 그리고 이 교환을 한 후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노림을 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미소 선수가 귀 쪽을 먼저 물어봤고요. 박소율 선수가 귀 쪽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응수가 좀 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귀 쪽에서 막은 수는 버틴 수예요. 박소율 선수도 이 고미수 선수의 이 응수타진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버텨갔고요. 여기서 고미수 선수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로 이렇게 붙여서 아까와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오히려 고스란히 이수가 악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고미수 선수는 중앙 쪽 날일자를 가는 수를 택했어요. 사실 흙의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니다. 만약에 이 간격이 넓었다면 자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수로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끊어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많이 쓰이는 맥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간격이 흙이 너무 좁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단수 치고 막더라도 자 이렇게 단수 친다면 지금 흙의 이곳 응원군 때문에 이 두 점이 쉽게 잡히죠. 그래서 백의 이수는 지금과 같은 간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미수 선수는 중앙에서 한 번 더 응수타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소율 선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받아간 수는 기세예요. 여기서 사실 고미수 선수가 정말 좋은 맥점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수는 제가 이 바둑을 미리 알기 때문에 어딘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일단 고미수 선수의 착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맥점을 보여줬을까요? 붙여가는 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예요. 지금 보시면 백의 이곳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뚫어가는 강력한 노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붙여서 네, 지금 이 한 점을 거꾸로 추궁하고자 나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뚫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강하게 행마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고미소 선수의 이렇게 둔 수는 정말 준비된 한 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흑의 응수가 궁금한데요. 네. 자, 백이 붙여간 장면에서 흑이 좀 연결을 하기 위해 아래쪽으로 젖혀간다면 백은 어떤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실전에는 흑이 아래쪽으로 젖혔어요. 그러자 백이 이렇게 젖혀가면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되었는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 젖혀간 이후에 흑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곳 젖혀간 수로는 반대편 위로 젖혀가는 수가 좀 더 나은 선택이었고요. 이렇게 젖혀가고 이것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찝어서 네. 두는 수가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바둑을 복기를 하면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을 하는 수법은 바로 이 수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었다면 초반에 백이 좋은 맥점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흑도 적당하게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선수들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인공지능 없이는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고요. 연구생뿐만 아니라 프로 기사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의 수를 그대로 흉내내곤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곳을 아래로 젖히니까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뭐 프로 기사들이 왜 이런 표현으로 흐름 탔다라는 네. 그런 뭐 은어 아닌 은어를 쓰는데 왠지 좀 백이 좀 기분이 좋고요. 특히 저도 바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대방이 두었을 때 아, 내가 정말 이 수가 딱이다. 한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으면 형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좀 바둑을 풀어나가기가 좋아요. 네, 왠지 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미소 선수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소율 선수가 젖혀간 수도 좀 잘못됐죠. 고미소 선수의 의도대로 갔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초반에 이 변화는 고미소 선수의 우세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수는 바로 이 수예요. 자, 이 수는 초반 박소율 선수가 좀 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자 백이 이곳을 단수를 쳤는데요. 자, 이 수로는 흑이 아래쪽으로 잡았어야 돼요, 한 점을. 어차피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받아두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켰고요. 이쪽도 연결을 했기 때문에 흑이 집을 지키는 데 성공했잖아요. 이 진행이라면은 흑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을 두었을 때 자, 흑이 이걸로 이렇게 잡았을 때 백이 이쪽을 그냥 단수 친다면 지금은 이걸 따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패는 흑의 입장에서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백이 좀 두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거 단수 친 수로는 뭐 이렇게 그냥 잡아둬야 하는데 이 진행은 흑도 충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전에 그냥 이걸 잡으면서 자, 단수를 치니까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막으면 자, 받아야죠. 이제 와서 이렇게 두면 정말 백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버렸어요. 네. 네, 이 진행은 이 수는 정말 꼭 배워두셔야 할 맥점이고 이 맥점을 바탕으로 이 전투에서는 백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4개의 인공지능 모두 이 백의 우세를 또 가리키고 있고요. 그만큼 백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자, 초반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미소 선수는 박소율 선수의 그 좀 승부 호흡이나 뭐 그런 중반전에 대한 좀 경계를 하고 있었고 고미소 선수는 후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했잖아요. 그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초반에 좀 두텁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고미소 선수의 초반 작전이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흑의 손이 다시 상변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우변에서의 처리는 좀 백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지금 바로 이거를 보셨으면 좀 수순을 이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걸쳐갖고 붙이고 그리고 늘고 받고 흙이 이렇게 벌리니까 백이 즉시 이곳을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 수는 들어갔다는 표현보다는 좀 응수타진을 했다, 활용을 하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참 동안 다른 데를 두다가 이제서야 여기를 둡니다. 자, 바로 이 의미는 자, 이것 한 방 잽을 날려놓음으로써 백이 이렇게 젖혀서 이어두는 수에 대한 좀 선수를 엿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젖혀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붙여간 수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백집이 제법 크죠. 네. 그래서 또 손을 빼고 있다가 이제서야 지금 이곳을 받아두었고요. 백은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초반은 이 고미소 선수의 맛에 맞게 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수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방향이 좀 아쉬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의 세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바탕으로 이쪽 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백으로서는 좀 일관성 있는 이상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백이 귀 쪽으로 지켜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백의 세력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의 흙이 쉽게 침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자 실전에도 보시다시피 흙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백의 이 세력이 어딘지 모르게 좀 쑥스러워졌어요. 저라면 이 수로는 이렇게 3연성 정도를 차지해서 좀 좌변 쪽의 세력을 네. 좀 더 키우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자, 박소율 선수도 바로 또 좌변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자리를 잡는다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백의 세력이 좀 머쓱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간 수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 간 수, 요거는 좀 그 자주 등장하는 수고요. 자, 이것 또한 이렇게 걸쳐갔을 이걸 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걸쳤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협공 그 이후에 네. 그 전에 알고 있던 이론과는 좀 다른 수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그 인공지능 선생님이 알려준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이 수를 봤을 때 그 인간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 수가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뭐 정석처럼 굳어져 버린 모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이렇게 벌려 두어서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백의 세력이 이쪽 방면에서 좀 호응하면서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데 좀 이 세력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흙이 적당히 갈라쳐가면서 세력이 상당히 많이 깨졌죠. 자, 여기서의 진행이 이렇게 펼쳐지다 인공지능 그래프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수치가 이 우변이 마무리가 됐을 때 반해서는 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진행은 고미소 선수가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고미소 선수가 이곳을 이렇게 어깨 짚어갔어요. 이 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쪽 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작전인데 글쎄요, 이 수도 제가 보기엔 조금 빨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소율 선수도 이 어깨 짚는 수를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이 반대쪽을 찔러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쪽을 밀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점을 먼저 무겁게 해놓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백이 이곳으로 막았다면 자, 단수 치는 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밀었을 때 이 모양이 지금 석점, 자충이 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축으로 잡히죠. 네. 이 교환은 그런 의미로 찔러놓은 것입니다. 자, 이 흙이 찔러가는 수에 대해서 고미소 선수가 바로 막지를 못했는데요. 자, 이런 형태라면 흙이 돌파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백이 괜찮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미소 선수가 이곳을 어깨에 짚었을 때부터
이골 찔러가면 이렇게 뒤로 맞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지만 그렇지만 흑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이렇게 뚫고 나오자 흑이 이렇게 받고 다음에 백이 이렇게 찔러오는 데까지는 손이 가지만 부분적으로는 백도 한 점을 잡았죠. 하지만 귀중한 선수는 지금 흑의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보시면 마지막 넓은 곳, 마지막 큰 자리, 자, 하변이 흑의 소나기로 가는 겁니다. 자, 선수를 빼앗기는 것이 백으로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특히 이 엘프고는 지금의 작전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후에 이제 고미소 선수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 바둑 좀 총평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초반에 좀 느슨해서 바둑이 좋지 않았는데 중후반 전투나 중후반 백의 곧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박소율 선수의 좀 느슨한 수가 이어지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글쎄요, 좀 고미소 선수를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곳 초반에 이 정석 흐름, 이 전투에서 좀 만족을 한 나머지 백이 좀 거꾸로 초반에는 느슨한 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그 고미소 선수의 좀 느슨한 좀 내가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읽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곳 걸쳐갔을 때 그 다음 행마였습니다. 자, 보통의 감각이라면 백은 어떤 수를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의 감각이라면 사실 가장 일감은 여기 붙이는 거죠. 이 모양에서 이곳 붙여가는 수가 가장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흑이 걸치지 말라라는 게 옛날 그런 그 격언이었잖아요. 이걸 늘게 되면 지금은 백이 이렇게 먼저 선공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흑이 이렇게 먼저 이곳을 차지 않고 흑에게 먼저 벌린 거와는 확연히 다르죠. 백이 이곳을 차지하는 흐름은.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뒀어야 돼요. 이쪽도 두텁고 이쪽도 두터운 상황에서 백이 전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요. 특히 이 두터움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편 형태에서 전투를 유도하는 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미소 선수가 이 수를 몰랐을 리 없지만 글쎄 이 전투에서 좀 내가 편하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귀 쪽에서 붙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쪽에서 붙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갔는데 이 수 또한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느슨합니다. 이 수는 그 젖히고 늘었을 때 당연히 이쪽을 키우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쪽 간격이 중요해요. 네. 이렇게 붙여간 수는 분명히 백의 모양, 백의 좌변을 키우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흑의 모양을 또 굳혀주고 있잖아요. 자, 실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진행이 나왔지만 분명히 백이 이렇게 2개, 흑이 1개, 백이 유리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에게 상당한 실리를 내주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리를 내주었지만 이곳에서 최소 한 수 더 둔 것만큼의 이득을 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수는 글쎄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 흑돌에 비해서는 백돌이 훨씬 많이 착수가 되어 있었던 자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백이 좀 이득을 얻어낼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렇죠. 백이 강한 곳에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백이 강한 곳에서 거꾸로 타협을 했어요. 이 초반 진행은 글쎄요, 고미소 선수가 너무 이곳에서 좀 잘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변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해도 이 그래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프고는 압도적인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반 정석 진행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지금 반대였잖아요. 백이 저만큼이고 흑이 반대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흐름이 넘어갔어요. 재밌는 것은 백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큰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매수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백의
방향착오가 좀 아쉬웠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좌기 진행도 일단락이 됐고요. 자, 고미소 선수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판을 풀어가야 할지 좀 전단을 구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백의 이쪽 방면 세력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흑은 탄탄합니다. 사실 백이 세력 작전을 펼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상대편의 탄탄한 모양 그리고 상대편 돌의 완생.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의 세력에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은 상대의 무언가 약점 혹은 상대방의 곤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곤마도 없죠. 그리고 상대방의 집이 정말 탄탄합니다. 네. 깰 데가 없어요. 그런 만큼 세력을 집으로 확정짓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고미소 선수는 자, 상변에 단수 치는 자리 선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활용은 지금 이쪽의 흙 모양이 아니라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이유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백이 뭐 흙이 이렇게 붙여간다면 다음에 이렇게 치받고 넘어가는 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단수를 쳐놨기 때문에 이 수는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곳을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교환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붙여주지도 않지만 설령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 깨는 것보다는 백의 중앙 모양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예요. 자, 고미소 선수도 자, 침투보다는 자, 중앙 운영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행되는 일련의 수순들이 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자, 고미소 선수는 사실 이 대회가 있기 전에 연구생이나 각종 성적에서 좀 부진을 겪었다고 해요. 본인도 슬럼프가 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 선수인 만큼 이 하나 대회를 우승함으로써 기세를 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박소율 선수가 자, 중앙을 끊어가면서 다시금 새로운 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고미소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압구정 여류 최강전 자, 고미소 선수와 박소율 선수가 결승전에 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두 선수 이 결승전에서 만난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조드리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한 그 연구생 강자로 이름을 알리던 고미소 선수와는 다르게 박소율 선수는 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결승 무대에서 두 선수가 만나기에는 좀 아직은 낯선 느낌이죠. 최근의 기세를 고미소 선수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회 결승 좀 긴장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긴장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특히 고미소 선수도 자기보다 어린 선수와 결승전에서 만나는 게 아직은 어색하거든요. 특히 이런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언니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네. 뭐 특히 여기 옆에 류승희 캐스터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그런 만큼 본인보다 어린 중학생 선수와 만난다는 게 적잖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글쎄요, 뭐 사진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네, 차분하고 단아해 보이잖아요. 네, 뭐랄까 크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없이 본인의 바둑, 침착하게 본인의 바둑을 두는 고미소 선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은 이 결승전에서 더 강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다 이 결승 무대가 흔치 않은 경험일 텐데 이렇게 차분한 성격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큰 승부에서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겠죠? 자, 박소율 선수가 자, 중앙 끊어간 장면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고미소 선수가 이 상대의 등을 밀어준다고 할까요? 네. 이런 행마를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끊었을 때 이곳을 단수 친수가 이상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바둑이 네. 꼬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끊었을 때 반대로 다른 수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불가피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네,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네. 그 전의 흐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보시면 백이 이렇게 취한 형태 못지않게 흙의 모양도 크잖아요. 네. 지금 백이 투자한 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 모양과 흙 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 모양은 누가 봐도 백의 실패죠. 자, 고미소 선수가 저 상변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 싶을 만큼이에요. 자, 여기서 고미소 선수의 승부수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박소율 선수의 결정적인 아쉬운 수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 박소율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이 좋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 만큼 자, 실전과 같이 두터운 수를 선택했는데 이 수가 결정적 실수였어요. 이 수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라면 글쎄요. 좀 형세가 만만치 않다. 혹은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한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이곳을 씌워가는 겁니다. 일단 상대가 여기 두면 네. 괘씸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공격을 하면 일단 중앙에서 가둬야죠. 모자를 씌운다거나. 그랬을 때 간격이 이게 정말 적당한 겁니다. 백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이렇게 막으면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안에서 사는 수 자체가 만만치 않고요. 설령 안에서 뭐 운 좋게 살거나 혹은 패 이상의 모양을 내더라도 흙이 두텁게 모양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 백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면 이 진행은 완연한 흙의 승세였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금은 박소율 선수가 거꾸로 좀 좀 낙관을 했고요. 박소율 선수답지 않은 그런 느슨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흙의 선택은 중앙을 두텁게 밀어가는 자리였고요. 그 덕분에 이 백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미소 선수가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서 백의 승부수는 성공했고요. 자, 박소율 선수는 좀 아쉽죠. 사실 바둑이라는 게 진짜 약간의 방심과 낙관으로 바로 판이 이렇게 뒤바뀌고 또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을 하다 보면 종잡을 수 없이 실수와 실수의 실수를 낳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의 느슨함, 한순간의 방심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게 이곳 전투에서거든요. 네. 이곳 전투도 흙이 실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실수 하나로 정말 그래프가 뭐 70대 30? 뭐 이렇게 그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백의 눈에 띄는 실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백의 작은 방향차고가 이어지면서 백이 70%였던 그래프가 거꾸로 흙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띄는 실수를 통해서 판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뭐 프로들한테 뭐 4점, 5점 이상 놓는 치수들이고 이 정도의 실력대에선 정말 작은 방향차고 하나 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선수 교환을 하고 있는 박소율 선수.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어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사실 박소율 선수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좌변 쪽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좌변 쪽에만 눈이 쏠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좌변 쪽 외에 또 우변 쪽에 모양이 있잖아요. 네. 원래 처음부터 백은 우변 쪽에 세력이 있었던 거지 좌변 쪽에 모양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좌변 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변 쪽 백 모양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수도 연이은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 고미소 선수의 이 한 수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변 쪽 모양이 부풀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박소율 선수의 시선이 너무 좌변 쪽으로만 향했을까요? 자, 이 수가 정말 고미소 선수의 칭찬하고 싶은 한 수예요. 고미소 선수는 전반적으로 좀 넓은 대세관으로 국면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곳에서 보이죠. 박소율 선수가 이쪽에서 치우쳐서 좌변 쪽의 세력만 깨려고 할 때 고미소 선수는
오히려 이쪽을 깨져주면서 반대편 더 큰 우변의 세력을 집으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의 날일자 향한 자리, 우변의 세력을 확장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흑의 약점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곳을 두었는데 흑이 이렇게 받을 기분은 안 들잖아요. 네. 이렇게 받았다가는 계속 뭐 모양을 키워가거나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협공을 가더라도 지금 백 모양이 너무 커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흑은 두텁게 모양을 지운 것 같지만 처음 있었던 이곳 흑 세력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냥 백 모양을 백의 좌변 모양만 깼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가 사실 박서율 선수가 이 수를 둘 때부터 노리는 한 수예요. 하지만 고미소 선수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응수를 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박소율 선수가 의도했던 건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고미소 선수의 수법은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미소 선수가 그 자신의 장점과 단점으로 좀 느슨한 수, 또 느슨한 수를 반대로 좀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유연한 수가 이곳에 담겨져 있고요. 또 지금 이곳을 밀어가는 강력한 노림을 고미소 선수 입장에선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수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지? 단순한 선수 활용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수를 당했을 때 박소율 선수 정말 철렁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을 막는다면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차단해 갑니다. 이곳이 연결이 된다면 흙이 끊어갔던 중앙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죽겠죠? 네. 연결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곳을 찔러서 두었느냐? 그냥 두지 않고. 자, 이곳을 찔르지 않고 둔다면 흙이 이곳을 찝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을 수는 없죠? 이렇게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연결이 그래서 되죠. 그렇다면 백은 오른쪽에서 단수를 쳐야 할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다시 되쳐서 자, 이제 이 교환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교환이 없다면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교환 덕택에 이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찔러두는 교환을 해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소율 선수도 이 부분의 수익기는 좀 확실히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찔러가는 수를 당했을 때 좀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소율 선수는 이 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찌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 자, 지금 이곳 교환 하나만으로 그래프가 정말 살벌하게 변하죠. 네. 이곳에서 그 박소율 선수의 처리는 정말 아쉬웠고요. 무엇보다 이곳 행마 하나하나의 문제보다 백이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흙에 느슨했던 그 공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앙을 받아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상변 흑의 집은 전부 깨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국면이 정말 요동친다 이런 표현을 이 장면에서 쓰면 맞을 것 같고요. 고미소 선수는 이곳이 깨진 것만큼 혹은 그 이상 흙집을 깨고 있죠. 그리고 이곳과 이곳이 비슷하게 깨졌다 하더라도 이곳 세력을 집으로 굳힌 것만큼 이득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고미소 선수가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자, 흑의 가장 큰 집이었던 상변이 깨지게 되면서 흐름은 백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가 정말 냉정해요. 그렇죠. 흙집이 다 부서졌잖아요. 이제는 집으로도 흙이 앞섰다고 볼 수가 없는 장면에서 백의 두터움을 흙이 감당해내기 어렵죠. 특히 이 박소율 선수가 장기로 하는 이 중후반전을 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좀 두터움도 있어야 하고요. 공격할 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또 고미소 입장에서는 또 후반 끝내기와 형사 판단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고미소 선수는 상대의 장점을 잘 무력화시키면서 본인의 장기인 후반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박소율 선수도 집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하변을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타입니다. 네, 이 수는 정말 고미소 선수 마지막 호착이에요. 고미소 선수가 이 바둑에서 좋은 감각을 여러 차례 선보였는데 뭐 초반에 이렇게 붙여간 수, 다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수, 그리고 마지막 호착을 꼽자면 이것도 어깨 짚어간 수입니다. 자, 이렇게 어깨 짚어갔다는 것은 너는 집을 지켜라, 나는 중앙을 지키면 된다, 이걸로 나는 이겼다 라는 형세 판단이 좀 동반된 한 수고요. 이 판단은 옳았습니다. 자, 흙을 좀 압박하는 의미와 동시에 또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말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수가 놓이기 전에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놓이고 나서 보면 이 수 나도 들 수 있는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 이 수를 떠올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4선, 5선을 어깨 짚는 수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수는 좀 옛날에 이렇게 두면 안 좋다 그랬는데 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고미소 선수는 과감하게 이 수를 두었고, 이 수를 두면서 지금 드디어 백 세력이 집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의 세력을 깨기에는 굉장히 두터워 보이고요. 사실 이 대국은 좀 바둑 팬들이 보시기에는 글쎄요, 좀 재미없는 바둑이랄까? 네, 이게 좀 맞아요. 뭐 특별하게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좋은 맥점이나 어려운 사활풀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바둑의 깊이를 좀 아는 유단자 이상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바둑이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중간 좋은 맥점들이 등장했고요. 또한 이렇게 잔잔한 바둑 속에서 이 두 기사 간의 이 치열한 형사 판단과 승부 호흡이 같이 맞물려 있던 거거든요. 저도 사실 바둑이 약할 때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정말 안 좋아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연구생이 되고 연구생 상위조가 되면 될수록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깊이를 좀 알아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깊이를 글쎄요, 한 손톱만큼 이해했을까요? 네, 어쨌든 약간이라도 이해를 했을 때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렇게 잔잔한 후반 흐름, 이런 바둑에 대한 그런 재미를 보는 바둑의 관점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고미소 선수가 흙의 아픈 곳을 자꾸만 찔러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뭐 두 선수 다 형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 집을 미리 세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흐름을 읽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초반부터 형사 판단을 한다, 초반부터 개가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과 좀 간접 비교해보고, 또 내가 이전 투에선 좀 잘 됐네, 이전 투에선 실패했네, 이런 흐름을 가지고 형세를 보는 게 보통 고수들의 수법인데, 지금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 두 선수 다 내가 이쪽에서 실패했으니 이거는 내가 힘들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고미소 선수도 젖혀가는 수로는 반대편을 젖혀서 좀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늘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고미소 선수가 이렇게 젖혀간 수는 내가 이겼다라는 확신에 담긴 한 수고, 박소율 선수도 이 수가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어 같지만 떡수거든요. 네, 좋은 수는 아닌데 좀 버티는 한 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로 막아가고
자, 실전에 뭐 이렇게 2점을 끊어가서 2점을 잡았지만 반대편 돌파하는 수까지 남게 되면서 백은 집은 집대로 다 짓고 이곳 흙 모양은 흙 모양대로 다 깨는 정말 소위 말해서 혼자 다 했네요. 네. 박소율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대국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승부가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박소율 선수가 이 바둑을 뭐 못 둔 바둑이다라기보다는 좀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흐름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고미소 선수가 자신의 장기로, 자신의 장점, 자신이 좋아하는 바둑으로 상대를 잘 이끌어낸 훌륭한 내용의 한 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흙이 이곳을 2점을 잡았지만 자, 이렇게 단수 치니까 나갈 때 이렇게 뚫으면 못 끊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뒤로 이어야 되는데 이곳까지 뚫어버리면 와, 처음에 흙이 이렇게 2칸을 벌려두어서 흙이 이곳이 제법 집이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쪼개지면서 이쪽 집마저 별게 없어졌고요. 백의 중앙은 전체 고스란히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정여류 최강전. 올해에만 2번째 치러지는 대회인데요. 올해 초 열렸던 10회 대회에서는 이 전통의 강자죠. 김수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대회는 보통 연구생보다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이번에는 이 연구생 선수들이 결승에 올랐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연구생 선수들이 이렇게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류 바둑계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흐름이 되겠죠. 네. 자, 고미소 선수가 하변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이 박소율 선수는 더 이상 이 좀 역전의 흐름을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글쎄요, 뭐 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그 승부를 좀 체념하는 시간까지 왔어요. 흑의 입장에서 정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면이라고 한다면 좀 전단을 마련해볼 이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뭐 두 선수, 그 고미소 선수도 그렇고 박소율 선수도 그렇고 연구생 랭킹 지금 3, 4위권 안에 곧 즉시 입당권에 가까운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한 판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붙여가는 수, 뭐 이렇게 두는 수, 뭐 이렇게 두는 수, 흑의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좋은 수를 보여줬고요. 자, 이만큼 내용이 탄탄하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 그 여자 연구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유명한 김은희 선수 외에도 네. 이렇게 뭐 고미소 선수, 박소율 선수 등등 많은 연구생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연구생 리그는 남자와 여자가 통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리그에서 이 고미소 선수가 최고 성적이 3조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고미소 선수가 뭐 작년에 3조까지 그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그 정말 그 남자 입당권인 선수들과도 뭐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좋은 내용과 승부를 보여준 바 있어요. 하지만 올해 약간의 미니 슬럼프를 겪으면서 좀 침체를 겪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번 압구정 여류 최강전 우승을 통해서 또 앞으로 더 성장하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곳을 정리하는 데까지 자, 이곳은 정말 마지막 두터운 자리예요. 이 수는 정말 변수를 아예 차단하는 거의 이겼습니다. 그 선언한 한 수가 되겠고요. 네. 흑이 이 수까지 당하자 역전할 곳은 정말 없어졌어요. 박소율 선수가 좀 이후 수술을 더 이어나가긴 했지만 역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고미소 선수가 이 아마추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오릅니다. 자, 100불 계승을 거뒀고요. 자,
현장에서 이 두 선수가 복귀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봤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이 바둑은 박소율 선수 입장에서도 정확한 페인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페인이라 하더라도 눈에 띄는 패착은 네. 없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초반에 불리했는데 상대가 공격을 느슨하게 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해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프로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누가 좀 그 대본을 읽는 것 같네요. 정말 이 기뻐하는 고미소 선수의 모습도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 또 고미소 선수를 지도하는 이 김대용 네. 프로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제가 바둑 내용만큼은 정말 그 편파적이지 않게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그 고미토 선수가 우승한 거에 대한 마음만큼은 정말 기쁩니다. 이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연구생 여성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여자 바둑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 바둑 못지않게 또 치열한 게 여자 바둑이에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에서도 초등학생 어린 선수들이 벌써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어린 연구생들도 빨리 성장해서 아울러 프로가 돼서 세계 무대에서도 좀 한국의 그 위상을, 한국 바둑의 위상을 드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여성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압구정 여류 최강전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여성 또 바둑에 기여를 하는 무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용 프로 그리고 저는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